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빙 관리를 잘해라. 요 네 가지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게 특히 중요한데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요게 좋죠. 이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사실 요걸 많이 쓰죠.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, 회계, 노무, 마케팅. 현금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의 차이가 뭐냐? 이제 사업자 등록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달라, 뭐 끊어줄까요? 뭐 현금 영수증 달라 해줄까요? 막 많이 물어보잖아요.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. 이거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저도 한 2년 동안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 단순하게 현금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만 알아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.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세금 계산서, 현금 영수증 이게 뭐냐 질문 주셨는데요.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빙이라는 걸 알아야 돼. 증빙이라는 거는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예요. 그죠? 어떤 증거 자료인데 우리가 세금 얘기할 때 증빙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에 대한 증빙이냐면 거래에 대한 증빙이죠. 증거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수증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뭐 견적서를 받았다던가 이런 것도 어떤 거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증빙이라고 하면 영수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체 내역, 계좌 이체 내역 아니면은 견적서, 계약서 이런 것까지도 어떤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.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?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세금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근데 무슨 세금이 중요하냐면 종합소득세,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요 두 가지 세금 때문에 중요해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종합소득세에서는 우리가 물건 매입할 때 증빙, 물건 매입한 게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져요. 사업소득이 줄어가지고 적어진다.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를 다 돌려받으려면은 또 어떤 증빙이 있어야 돼. 그래서 증빙은 이 두 가지 세금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좀 절세를 많이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빙 관리를 잘해라.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서, 현금 영수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증빙의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종합소득세랑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세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빙이 있거든요. 그거를 보통 이제 적격증빙이라고 해요. 적격증빙. 적격증빙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4가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요 4가지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게 특히 중요한데 이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, 두 번째는 계산서,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, 네 번째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동일합니다. 요 4가지를 쓰면 이제 이거는 요 2가지 세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증빙은 거래에 대한 증거인데 사실 영수증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누가 뭐 얼마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써주는 거 가지고는 비용 처리는 되는데 사실 비용 처리를 계속 영수증 갖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못 받잖아요. 이게 세금이 줄어드니까. 그러면 누군가의 비용은 사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매출이 될 테니까 양쪽이 균형이 잡혀야 세금을 이쪽에서 비용 처리해주면 저쪽에서 너는 돈을 받았구나 해가지고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, 그러니까 물건을 산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판 사람의 그 거래 내역도 다 확인을 해야 세금이 균형이 잡히거든요. 이거를 양쪽을 다 확인을 안 하면 한쪽에서 계속 비용 처리만 해버리니까, 그죠? 이런 것만 가지고 비용 처리를 인정해줘 버리면 세금이 확보가 안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이 공급하는 사람하고 공급받는 사람, 그러니까 판매자하고 구매자의 양쪽의 정보가 다 있는 거를 그런 증빙을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. 그게 이제 요런 거죠. 이렇게 4가지. 세금 계산서, 계산서, 현금 영수증, 신용카드. 그래서 지금은 적격 증빙이 이렇게 4가지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된 게 불과 20-30년밖에 안 됐잖아요. 막 인터넷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현금 영수증이 나온 거지 그 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. 80년대, 90년대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. 그때는 다 현금 거래였고
그랬겠죠? 뭐 70년대, 80년대 이때는 진짜 다 현금 거래였겠죠?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금 거래만 할 때는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요거밖에 없었겠죠. 계산서, 세금 계산서. 요거밖에 없다가 나중에 이제 현금 영수증, 뭐 신용카드 이런 게 나오면서 여기에는 양쪽 정보가 다 있잖아요.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다 있고 구매자 현금 영수증 정보 다 들어가고 신용카드도 거기에 가맹점 판매자 정보 나오고 그 구매하는 소비자 정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양쪽 정보가 다 들어가잖아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현금만 쓸 때 전산도 없을 때 그때는 여기 세금 6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. 여기 이제 다 해놨어요. 첨부를 다 해놨는데 여기 쭉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요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금 계산서 해가지고 판매자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 양쪽 정보가 다 있죠. 사업자 등록번호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금액 들어가고 날짜 들어가고 요렇게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의 차이는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이 있고 없고인데 여기서 세금은 부가세죠.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 과세 상품의 거래는 세금 계산서를 쓰는 거고 부가세가 없는 면세 상품 거래할 땐 계산서를 쓰는 거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거 외에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가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거는 현금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잖아. 근데 둘 다 영수증이고요. 아무 차이가 없어요. 사실.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. 둘 다 동일하게 적격 증빙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. 우리가 거래할 때 현금을 주고 받으면 영수증을 받아야 되니까 현금을 줬으면 이 중에 하나를 끊어달라고 해야겠죠?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. 또는 면세 상품이라면 계산서 끊어주세요. 라고 해야 될 거고, 그냥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. 라고 해도 되고요. 뭐, 차이라고 하면은, 일단, 현금 영수증은 카드 단말기로 다 발급이 되니까, 뭐, 식당 같은 데서도 다 금방금방 발급할 수 있고, 좀 편하게 발급할 수 있죠? 손님이 앞에 계시면은. 근데,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이렇게 종이로 발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. 종이로 써서. 근데 이거를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전자로 또 이렇게 생긴 거에 입력해가지고 발급할 수도 있다. 이런 특징이 또 있고.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에는 종류가 있잖아요. 두 가지가. 사업용으로 쓰는 거래에서는 사업자 번호로 받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이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소득공제 한다고 맨날 받는 게 이제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용 그런 현금 영수증이 있고, 그런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이 두 가지 세금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받는 현금 영수증은 그 소득공제로 받는 건 상관이 없고요. 그거 말고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는 게 이제 요거랑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아무거나 받으면 돼요. 아무거나 받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거래를 해야 되면 이제 뭐 이거나 이거 받으면 아무거나 받으면 되고요. 근데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좀 매입하면 누락될 일이 없죠. 그러니까 뭐가 누락될 일이 없냐면 얘네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. 현금을 줬어, 내가. 물건을 받아서 현금을 줬는데, 내가 그러면, 나 저기 현금 줬으니까 이거 증빙 발급해주세요. 뭐 세금 계산서든 현금 영수증이든 발급해주세요.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, 요청을 했을 때 그 판매자가 깜빡하고 이렇게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또 이거 세금에서 비용 처리가 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비용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누락될 일도 없고 카드사에서 이렇게 포인트 같은 것도 카드만 잘 골라서 쓰면 포인트 같은 것도 뭐 조금 쏠쏠하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죠.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이 거래처가 신용카드로 자꾸 끌으면은 수수료가 뭐 1% 2% 나가잖아요.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사실 요걸 많이 쓰죠. 특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많이 쓰죠. 요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은 얘네들이 이 세금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증빙이 요 세금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죠. 그래서 이 세금을 좀 이해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제가 이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이 두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금이니까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. 그 정리한 거에서 이 증빙에 대한 얘기도 여기 다 해놨고 소득 계산하는 방법도 다 해놨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세금 재생 목록에 여기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이렇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정도 알면 이런 거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